특정 지역에 매몰되게 되면 시장을 넓게 보지 못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지금 평택이 들썩인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A급과 B급과 C급이 있는데 A급, B급, C급 중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기를 보거나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소액으로 돈을 벌어보는, 푼돈을 벌어보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아닐까요? 미니신도시 발표에 GTX 기대감 폭발, 평택이 들썩인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몇 주 동안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택일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곳 중에 하나가 평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들이 있죠. 반도체 힘이 여전하네. 경기 아파트 매매량 떠받치는 화성, 용인, 수원.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그 반도체가 연결이 돼서 반도체 공공택지 개발 호재의 안성, 평택. 그런데 어떤 분이 아까 오산 물어보셨죠? 사실 뭐 평택, 안성, 오상 지역은 거의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동네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원희룡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인 국가산업단지 2026년 착공 목표로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맨 아래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평택 쪽에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평택시장은 아직 일부 지역들 보면은 잠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특정 지역에 매몰되게 되면 시장을 넓게 보지 못하고 김칫국부터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택이 들썩인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굉장히 조그만 도시일까요? 큰 도시일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광활한 도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덕신도시라고 불리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곳 중에 지제역 주변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GTX나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오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평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계속 개발되었던 지역, 소사벌지구라든지 용의지구라든지 이런 수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청약과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택의 기존 아파트, 용인의 기존 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택에 보나마나 청약 또는 분양권에 관심도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그나마 조금 돈을 벌고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청약과 분양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를지 몰라도 결국 이런 시기에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분양을 나오는 것들이 아마 있죠.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기타 용인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던 미니신도시, 평택, 반도체, 용인, 수원, 화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되게 웃긴 것은 이게 길게 봐야 되는 거. 냉정하게 말하면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울부터 투자하고 수도권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고 보통 이런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꿔 말하면은 지금 말했던 이 지역들은 그래도 A급이 아닌 B나 또는 C급에 해당되는 거죠. A급이 아니라 B급이나 C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무언가가 진행이 멈추거나 또는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외부 충격이 오거나 하는 순간에 이 투자 수요들이 확 빠져나갔을 땐 여러분들 중에 좀 푼돈이나 벌어보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대상 지역들만 지금 막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지역이 나쁘다 좋다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용인 평택 좋냐 나쁘냐 그것만 답변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평택에서도 A급과 B급이 C급이 있고요. 역시 용인에서도 A급과 B급이 C급이 있겠죠. 근데 A급과 B급과 C급이 있는데 A급, B급, C급 중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기를 보거나 거기를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거나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좀 나쁘게 표현해서 속셈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소액으로 돈을 벌어보는, 푼돈을 벌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싹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과 지금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곳들은요, 몸테크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몸테크라고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 곳에 약간 단타 형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이게 일부 어쩌다 보니까 몸테크를 하게 만들어서 하게 돼서 나중에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만약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을 것 같아요. 밑에 아니 그래도 용인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계속 국토부 장관 할까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바뀌겠죠?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문. 자, 그 다음에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는 평택시장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막 잠잠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줄 아시나요? 분양권 투자라고 하는 건 단타성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분양권이라든지 청약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 지역에서 분양을 막 밀어내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잡는 다음에 큰 꿈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얼마를 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두 개 더 있어서 조금 몸이 무거운 상황이다? 이러면 저는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역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평택에 어디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평택에 어디를 딱 보니까 평택의 외곽이에요. 근데 고덕신도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외곽인데 아직 개발하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도 들어가겠대요. 청약으로 들어가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푼돈 모으려고 한대요. 자, 그런데 시장이 이번처럼 움직일 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디부터 움직이나요?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다시 움직일 때 A급부터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행동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차라리 평택을 해야 되면 고덕신도시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평택 고덕신도시가 그 어떤 사람들한테 언급을 당할 때 특 A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덕신도시가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싼 곳들 같은 경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외곽으로 갔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왜 분양권이나 청약시장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려면 고덕신도 살려면 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푼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글로 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외곽인 겁니다. 외곽은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앞으로 안 좋아질지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안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 몇 년간, 1년간 느껴보셨잖아요. 안 좋아지니까 외곽 지역들 엉망이 되더라, 박살나더라,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또다시 그것들을 복귀해 보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과 패턴 부분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 몸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장기적으로 지금 그랬잖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좋은 곳이니까.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인이라고 하는 곳들뿐만 아니라 화성에 있는 동탄 같은 경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죠. 근데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서려면 아직 한참 더 남은 상황.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역은 반도체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동탄이나 또는 용인 지역의 외곽 지역. 결국에는 지금의 속성은 외곽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꼼수를 부리는 행동은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고덕신도시를 들어가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기사, 서울도 아닌데 84, 12억대 광명 고분양가 논란. 자, 제가 먼저 언급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